안녕하세요. 파라깡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주가지수나 종목을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올라야 되고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인데 주식 투자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와도 주가가 내려가고 아무리 나쁜 소식이 나와도 주가가 오르는 그런 반대적인 비상식적인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가가 호재성 기사 또는 악재성 기사가 나왔는데도 오르지 못하고 또 내려야 되는데 오르는지 그러한 반대되는 신호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우리 장세를 보면은 참 난리도 아닙니다. 이러한 원인이 됐던 이런 전염병들 그리고 그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여러 국가들의 경기 부양 카드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최근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대장 국가죠. 미국 대장 종목이죠.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아마 뉴스로 기사로 보셨을 것입니다. 1포인트 인하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시켜서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으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오늘이었죠. 오늘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아울러 장기 유동성 대량 공급하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다시 재가동한다. 거기서 4차 양적 완화 돌입. 양적 완화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무려 850조 원.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은 국채 매입을 통해 갖고 시장에 이제는 유동성을 직접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죠. 기축통화국의 무한한 발권력을 이용해서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서 시장에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우리 2008년도에 벤버랭킹 헬리콥터에서 달러 쏟아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연준이 7천억 달러 하나로 85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때 이 7천억 달러는 국채 5천억 그리고 MBS 2천억 달러 이런 것을 사들임으로써 달러를 풀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로금리 그렇죠. 금리를 인하시킨 제로금리 그리고 달러를 풀어버리는 양적 완화 이것은 이미 우리가 2008년도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이 사용한 이 카드였습니다. 미국이 지금의 이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내용이었죠. 아울러 은행 지급률 0%로 인하하고 그리고 은행 긴급대출 금리로 0.25% 1.5포인트를 내려버렸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도 제로로 만들었고 그리고 양적 완화로 풍부한 유동성을 뿌려줄 테니까는 너네도 가게하고 공장한테 돈 싸게 받고 많이 빌려줘라.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카드, 지원책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보겠습니다. 중앙은행격인 인민은행 지급준비 인하율을 단행해서 약 95조 원 유동성을 시장에 뿌리고 홍콩 기준금리를 1.5%에서 0.86% 즉각 하향 캐나다 중앙은행 13일 기준금리 1.25%에서 0.75% 0.5포인트를 인하했고 이는 지난 4일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서 1.25% 9일 만에 추가로 하향한 것입니다. 뉴질랜드 또한 기준금리를 1%에서 0.25%로 0.75포인트나 긴급적으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일본 또한 자금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갖고 ETF 매우 목표액을 연간 6조엔에서 12조엔으로 늘리겠다. 이런 ETF 매입 확대는 주가지수 하락을 저지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각국의 이런 카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개별적인 움직임과 함께 또 이런 대응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죠. ECB 유럽 중앙은행
달러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이 공조를 하는 것이죠. 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스위스 중앙은행, 그리고 연준, 이 스와프 금리를 0.2%, 25% 인하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런 조치는 결국 달러 대출을 쉽게 하고 대출 기한을 늘려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또한 장 마감 후 오늘 임시회의 열고 기준금리 1.25%에서 0.75%로 낮췄습니다. 사실상 0%대 기준금리 시대로 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이런 대응책, 이런 카드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시장은 이런 호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아침이었죠. 우리 주가지수 함께 말씀드리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호재성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사에서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죠. 글로벌 공급망 붕괴, 그리고 소비활동 위축, 소비와 공급이 둘 다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이런 시장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리 상당히 큰 이런 대책을 내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이 오늘 우리 시장과 상당히 밀접한 내용이 있었죠. 우리가 장이 시작하기 9시 장이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이 연준에서 오늘 기습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로금리가 오늘 된 거였죠. 그런데 우리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금리 인하를 기습적으로 내려갔고 이제 시장을 부양시키겠다 이렇게 했으면 시장에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렸으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또 많아져서 증시가 좋아질 환경을 갖추겠구나. 이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16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후 미 선물 시장, 지금 여기 보는 부분이죠. 마이너스 4.54%, 마이너스 4.76%. 지금 미국 시장, 지금 시간이 9시 46분인데 아직 정주 시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멈춰 있죠. 오늘 또 미국 선물, 야간 선물, 나스닥 선물, S&P 선물 지수, 서킷 브레이크가 지금 발동돼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모습 정주 시장에 또 이어진다면, 그렇죠. 미국 시장 또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 큰 폭의 4.5%, 4.76% 하락이 우리 시장이 이미 9시에 시작하기 이전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식 투자 이 미선물 장 시작 전에 체크하시는 분들 오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미 연준이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금리 인하한다는 어떻게 보면 매우 시장에 좋은 그런 모습의 정책을 단행을 하였는데 오히려 미 선물은 서킷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습니다. 자, 그것은 연준이 정례 회의를 며칠 앞두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기습금리 인하한 것은 오히려 경기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된 가운데 향후 추가적인 정책 대응 카드가 없다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것이 반영돼서 미 선물, 우리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미 선물이 서킷 브레이크 걸려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미장이 금요일날 9%대 상승했죠. 우리 시장 오늘 좋은 상승 시초가 보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코스피도 오늘 1.92%, 2% 이렇게 갭 상승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미선물이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금요일장 미장이 9%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에 제한을 뒀지만 이렇게 갭 상승해서 1.92% 상승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승의 흐름을 보고
만약에 이 미 선물의 지수를 체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그리고 이렇게 미 선물이 급락한 것이 연준의 제로금리라는 기습적인 금리 인하 단행을 한 이후에 이렇게 미 선물 지수가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다.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이렇게 크게 떨어진다. 아, 뭔가 잘못됐구나. 금리를 인하해도 지수는 오르지 않는구나. 상식적인 호재에서도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는구나. 이랬을 때 오늘 장 초반에 1.92% 갭 상승한다고 해서 종목을 많이 내 자금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것까지 분석이 되셨다면은 당연히 갭 상승 이후에 어떤 모습 약세를 보일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겠죠. 왜? 미선물이 하한가죠. 서킷 브레이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또한 코스피가 지난주 미국의 금요일날 9%대 상승 그것을 조금이라도 그나마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1.9% 갭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가까지 원사이드하게 코스피는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내렸죠. 그것은 외국인, 기관, 외국인이 오늘도 6,700억을 매도하였습니다. 기관이 3,400억, 연기금이 2,200억, 지수 방어 차원의 연기금 물량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 개인들이 오늘도 이렇게 9,000억이 넘는 9,200억을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 코스닥도 오늘 갭상승에서 2.8% 거의 3%대 갭상승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3.2%까지 3.4%까지 상승 이후 오늘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외국인 100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우리 코스닥 지수 오늘 엄청나게 흔들어 놨죠. 그렇죠. 장중에 현기증이 날 만큼 지수를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결국엔 장 막판에는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처럼 이런 주가지수를 장세에 주가지수에 좋은 호재성 기사들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호재성 기사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는 끊임없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종목들도 좋은 그 종목에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기사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내 판단에 의해서 그 기사가 좋은 것이고 그렇죠. 기사가 또 악재성 기사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내 판단에 의해서 악재성 기사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은 종목이나 장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종목이나 그러한 장세, 주가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돈의 흐름입니다. 그 돈의 흐름은 바로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매매 주체자들의 움직임이 결정을 짓는다는 것이겠죠.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 아무리 좋은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좋은 이런 시장을 대책들이 나오고 또 금리를 제로금리로 끌어내린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 내용들을 전통적으로 좋은 내용이고 호재성 기사고 우리 주가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금리 인하와 관련되지만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돈 있는 자들이 그것을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성 기사가 나왔을 때 상승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것이고 악재성 기사가 나왔는데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오른다는 것은
그 악재는 이미 해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종목에 반영이 돼서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는 것이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전염병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악재성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각국들의 이런 호재성 정책적인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재성 뉴스, 이 전염병이 힘이 강해서 이런 호재성 뉴스들을 계속해서 눌러버리고 주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죠. 그런데 주가 지수라는 게 하락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바닥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다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언젠가는 바닥은 나오겠죠. 그렇죠? 전염병이라는 것이 계속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언젠가는 치료제가 나오고 또는 언젠가는 확산 속도가 감소가 되고 완치자가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바닥이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실물 경제에 당연히 안 좋은 소식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주가 지수는 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위치가 분명히 바닥으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악재성 기사,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산업 생산이 줄어들고 수출이 줄어들고 이런 실물 경제에서 바로 지표로 나타나는 것은 앞으로 몇 개월 뒤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악재성 기사에도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종목들이 버티는 그런 지점. 거기가 바로 바닥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가 지수뿐만 아니라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재성 뉴스가 나왔는데 그 종목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린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악재성 뉴스는 이미 그 종목에 선반영되었다. 그리고 종목을 올려버립니다. 이러면은 그 악재성 기사로 인해서 종목을 매도했던 내 판단에 의해서 당연히 매도를 해야죠. 악재성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선반영하고 이젠 악재는 끝났다. 종목을 올려버리죠. 그렇죠? 반대로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 종목을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 호재성 기사는 뭐 일회성 기사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돈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판단해 버린다면 그것은 호재성 뉴스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호재성 뉴스든 호재성 악재든 지금과 같은 이런 장세의 움직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각국의 노력 이런 것들 또한 결국은 돈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디쯤에서 이것을 끝을 내고 받아들일지 그것은 우리들이 결정하고 우리들이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 움직임, 현실적인 돈이 수급의 움직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 생각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종목에도 못 미치고 시장에도 못 미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석을 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종목을 매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맞지도 않을 것이고요. 단 하나 돈의 흐름은 분명히 가장 중요하게 돈의 흐름을 체크하고 그 흐름에 맞게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상당히 진짜 우리가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됨은 물론 당연합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힘 있는 자들, 돈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디 지점에서 멈춤이 나오고 바닥이 나오고 어디 지점에서 꼭지가 나오고 결국엔 이 돈의 세기, 돈의 힘 여기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종목이든 지수든 어떤 수급적인 측면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꼭 가장 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종목 분석할 때도 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 하락할 때도 이 수급의 움직임, 즉 돈의 움직임을 꼭 체크를 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결과로 이루어지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매매에 임하신다면 분명히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확률적으로 좋은 자리를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